양육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아이를 보냈는데 전처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아인도 사전처분, 미성년자 약치 유인, 면접교섭 위반 등 실무에서 즉시 써야 하는 핵심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학점 판결로 A씨가 양육권자가 되었고 전처 B씨는 월 2회 면접교섭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면접교섭이 끝나고 아이가 사라집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결국 전처 집에 가 있었죠. 불과 며칠 뒤 학교에서 하교한 아이가 또다시 아무 말 없이 전처 집으로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 의사만으로는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아이를 데려간 건 전처인데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아빠가 게임 문제로 아이를 무섭게 혼냈다,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죠. A씨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데려간 것이라며 전처를 미성년자 약치 유인 혐의로 맞고소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 B씨의 행위가 약치 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최소 몇 달입니다. 당장 아이를 데려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형사 압박이 아니라 아이를 즉시 데려오는 실질적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수단은 바로 가정법원의 유아인도 사전처분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면 전처는 아이를 즉시 양육권자에게 데려와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태료, 간접강제까지 부과됩니다. 경찰 협조로 집행도 가능해 실질적 해수가 가능합니다. 전처가 주장하는 아동학대를 반박해야 사전처분에서 유리합니다. 훈육은 인정하되 체벌 폭언은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또 평소 애정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카톡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함께 사는 첫째 아이가 아빠는 동생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처 고소에 대해 즉시 반박 자료 제출. 둘째, 동시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 전처의 면접교섭 위반, 약치 가능성 자료 제출. 넷째, 경찰 협조로 법원 사전처분 강제 집행. 이런 사건은 아동학대 무고, 더하기 미성년자 약치, 그리고 면접교섭 위반이 복합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형사 절차만 믿고 기다리면 아이를 수개월 동안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육권 문제 혼자 대응하면 아이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였습니다.